작은 부품 하나가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센서가 내놓는 신호는 속삭임처럼 작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을 로봇이 알아듣는 큰 목소리로 바꾸는 부품이 있죠. 라디오나 스피커의 볼륨 노브를 떠올려 봅시다. 소리가 작으면 손으로 돌려서 키우죠. 그런데 로봇 안에는 손으로 도저히 못 돌릴 만큼 작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로드셀은 5kg을 올려도 겨우 2mV, 즉 1000분의 2V짜리 전기만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가 1.5V니까 그 7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희미한 속삭임인 거예요. 로봇의 두뇌인 ADC는 이렇게 작은 신호를 숫자로 읽지 못합니다. 너무 흐릿하거든요. 손도 못 대는 이 미세한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손해 없이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일을 전담하는 작은 부품 하나를 만나봅니다. 가장 단순한 생각은 그냥 볼륨을 확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볼륨 노브를 끝까지 돌려본 적 있다면 아실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커지지 않죠. 뒤에 깔린 치직거리는 잡음까지 똑같은 비율로 함께 커집니다. 게다가 정확히 500배, 딱 그만큼만 키우고 싶어도 손으로 돌려서는 그저 어림잡을 뿐이에요. 미세한 신호를 다루는 로봇에게는 이런 대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정해진 배율로만,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키우는 전용 부품이에요.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한 만큼만 정확히 일하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지금부터 볼 OP앰프, 우리말로 연산증폭기입니다. OP앰프는 회로 돼서 옆으로 누운 삼각형으로 그립니다. 왼쪽에 입력이 2개, 오른쪽에 출력이 하나예요. 입력 하나에는 플러스, 다른 하나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죠.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놀랄 만큼 딱 하나뿐입니다. 두 입력 중 어느 쪽 전압이 더 높은지 그 차이만 봅니다. 아주 예민한 양팔 저울을 떠올리면 됩니다. 양쪽 접시에 뭔가를 올렸을 때 절대 무게가 몇 그램인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무거운지 그 기울기에만 반응하는 저울이죠. OP앰프도 똑같아요. 두 입력의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오직 둘 사이의 차이에만 온 신경을 씁니다. 이 삼각형 기호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 눈에 익혀두세요. 그런데 이 저울이 상상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두 입력의 차이를 무려 10만 배가 넘게 키워서 출력으로 내보내요. 숫자로 한번 느껴봅시다. 두 입력의 차이가 단 1mV, 그러니까 아까 그 작은 값만 벌어져도 10만 배를 곱하면 100V에 해당하는 출력을 내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부품에 공급되는 전원은 고작 몇 볼트 뿐이죠. 그러니 출력은 순식간에 전원이 허락하는 맨 끝, 이른바 레일까지 튕겨 올라가서 그대로 딱 붙어버립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에도 출력이 바닥 아니면 천장으로 곧장 치달아 붙는 거예요. 이대로는 통제 불능입니다. 힘이 너무 세서 오히려 못 쓰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상태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대로는 못 쓴다면 이 폭주하는 증폭을 대체 어떻게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배율만 딱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의 실마리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출력이 지금 얼마나 세게 나가고 있는지를 부품이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방금 내놓은 결과의 일부를 다시 입력 쪽으로 슬쩍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은 매 순간 자기 출력을 곁눈질로 감시하면서 스스로 힘을 조절하게 됩니다. 바로 이 되돌리는 연결선 하나가 통제 불능이던 야생마를 정밀한 도구로 바꾸는 열쇠예요. 그 원리를 이어서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그 열쇠가 바로 되먹임, 음성 피드백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출력의 일부를 마이너스 입력으로 되돌려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OP앰프가 두 입력이 서로 같아지도록 출력을 스스로 쉼없이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을 떠올려 봅시다. 시속백을 맞춰두면 오르막에서 속도가 처지는 순간 알아서 가속하고 내리막에서 빨라지면 스르륵 힘을 뺍니다. 설정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매 순간 재면서 그 차이를 0으로 만드는 거죠. 겨울철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도 똑같습니다. 설정 온도에 닿으면 끄고 식으면 다시 켜요. 되먹임을 걸면 폭주하던 10만 배의 힘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얌전한 힘으로 길들여집니다. 되먹임이 제대로 걸리면 앞으로의 계산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황금 규칙이 성립합니다. 첫째, 두 입력의 전압이 거의 같아집니다. 부품이 그 차이를 0으로 만들려고 죽어라 애쓴 결과죠. 실제로 두 입력이 선으로 붙어 있진 않은데 전압만 똑같아진다고 해서 이걸 가상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가짜로 붙은 것처럼 전압이 같다는 뜻이에요. 둘째, 입력핀 안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구가 사실상 닫혀있는 셈이라 신호를 보내주는 쪽에 힘을 빼앗지 않아요. 두 입력은 전압이 같다. 그리고 입력으로 전류는 안 든다. 복잡해 보이던 회로도 이 두 문장만 손해주면 저항 몇 개의 관계로 술술 풀립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이걸 써먹어 볼게요. 첫 실전 회로는 비반전 증폭기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해요. 키우려는 신호를 플러스 입력에 넣고 출력에서 되돌아오는 되먹임을 저항 두 개로 나눠서 받습니다. 하나는 되먹임 저항, 다른 하나는 접지로 가는 입력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때 배율이 놀랍도록 간단하게 정해집니다. 1 더하기 되먹임 저항을 입력 저항으로 나눈 값. 딱 이 저항 두 개의 비율이 전체 배율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 되먹임 저항이 100kΩ, 입력 저항이 1kΩ이면 배율은 101배가 됩니다. 지렛대를 떠올리면 감이 옵니다. 지렛대는 받침점을 어디에 두느냐로 힘이 몇 배가 될지 정해지죠.
여기서는 두 저항의 비율이 바로 그 받침점 역할을 합니다. 값비싼 계산도 복잡한 부품도 필요 없어요. 저항 두 개만 골라 끼우면 원하는 배율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앞에 로드셀로 돌아가 봅시다. 겨우 2mV 1000분의 2V짜리 신호였죠. 여기에 방금 배운 비반전 증폭기로 배율 500을 걸어줍니다. 2mV 곱하기 500은 정확히 1V예요. 손도 못 대던 그 희미한 신호가 어엿한 1V짜리 전압으로 커진 겁니다. 배율을 바꾸고 싶으면 저항 두 개의 비율만 살짝 손보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지입니다. 아까 이 밀리볼트의 속삭임 앞에서 물음표만 띄우던 ADC가 1V가 된 이 신호는 또렷한 큰 목소리로 받아 적습니다. 미세하던 센서 신호가 드디어 로봇의 두뇌에 가닿는 거죠. 증폭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일을 하는지 이 한 장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호를 반대쪽인 마이너스 입력에 넣으면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이걸 반전 증폭기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출력의 부호가 뒤집힙니다. 입력을 올리면 출력은 오히려 내려가고 입력을 내리면 출력이 올라가요. 시소를 떠올리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한쪽 끝을 아래로 누르면 반대쪽 끝이 위로 솟아오르죠. 마이너스 입력이 눌리면 출력은 그 반대로 솟는 겁니다. 배율은 마이너스가 붙은 데모김 저항을 입력 저항으로 나눈 값이에요. 부호는 뒤집혔지만 크기를 정하는 건 여전히 저항 두 개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걸 왜 쓸까요? 신호의 위아래를 일부러 뒤집어야 하거나 여러 신호를 한데 더해서 다뤄야 할 때 이 반전 증폭기가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오디오나 센서, 신호를 섞는 회로에 특히 많이 등장해요. 다음은 조금 뜻밖의 회로입니다. 배율이 딱 1. 그러니까 신호를 하나도 안 키우고 크기를 그대로 두는 버퍼예요. 크기를 그대로 통과시킬 거면서 왜 굳이 부품까지 끼우느냐?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큰 강당에서 직접 말하면 아무도 못 듣죠. 대신 마이크를 쥔 힘 좋은 진행자가 그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옮기면 강당 끝까지 쩌렁쩌렁 들립니다. 버퍼가 바로 그 진행자예요. 힘없는 신호원이 내놓은 값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되 무거운 부하도 넉넉히 밀어낼 힘을 대신 실어줍니다. 약한 신호원을 뒤쪽 회로가 잡아당기는 부담에서 뚝 떼어 내지켜주는 방패인 셈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임피던스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되먹임을 아예 걸지 않고 그냥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그 폭주하던 성질이 여기서는 오히려 쓸모가 돼요. 이 회로를 비교기라고 부릅니다. 두 입력을 서로 견주어서 어느 쪽이 더 높으냐에 따라 출력이 위쪽 하이 아니면 아래쪽 로우로 딱 떨어집니다. 어중간한 중간값은 없어요. 밤이 되면 저절로 켜지는 가로등 센서를 떠올려 봅시다. 주변 밝기가 미리 정해둔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불이 딱 켜지죠. 비교기도 똑같이 신호가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넘으면 켜고 못 넘으면 끄고 결국 되먹임을 거느냐 안 거느냐 그 하나의 차이로 똑같은 부품이 정밀 증폭기도 되고 이렇게 문턱을 판단하는 스위치도 되는 거예요. 이 부품의 실물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다리 8개가 달린 손톱만 한 검은 칩으로 LM358 같은 부품이 가장 흔한 대표 선수예요. 값도 몇백 원으로 싸고 부품 가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능은 아니라서 한 개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해요. 첫째, 공급된 전원보다 큰 출력은 절대 못 냅니다. 전원이 5V면 출력도 그 언저리에서 막혀요. 이걸 포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게 키우려 해도 천장이 있는 거죠. 둘째, 두 입력이 완벽하게 같지 않고 아주 미세한 오차가 남는데 이걸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정밀한 계측에서는 이 작은 오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너무 빠르게 출렁이는 신호는 부품이 미처 못 따라갑니다. 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의 한계를 대역폭이라고 해요. 든든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일꾼인 셈입니다. 이제 이 부품이 로봇 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봅시다. 무게를 재는 로드셀, 소리를 잡는 마이크, 빛을 읽는 광센서. 이들이 내놓는 미세한 신호를 맨 앞에서 키우는 게 OP-앰프의 첫째 임무예요. 또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아주 작은 저항, 하나에 흘려서 그대로 재고 키우는 전류 센싱에도 쓰입니다. 모터가 지금 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는데 꼭 필요하죠. 원치 않는 잡음을 걸러내는 필터, 그리고 회로 전체가 기준으로 삼을 안정된 기준 전압을 만드는 일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로봇 회로 곳곳에서 바깥 세상의 희미한 신호가 디지털 두뇌로 들어가기 직전 맨 앞단에 딱 버티고 서서 그 신호를 다듬고 키우는 일꾼, 그게 바로 OP-앰프의 자리입니다. 흔한 오해 4가지를 짚고 갑시다. 첫째, 증폭기가 없던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오해. 아닙니다. 에너지는 전원에서 끌어오고 부품은 그 힘을 빌려 작은 신호의 모양만 크게 본떠 그릴 뿐이에요. 둘째, 이득은 무조건 클수록 좋다는 생각. 이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키우면 회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신호를 따라가는 속도, 즉 대역폭을 잃어요. 셋째, 플러스 입력이 늘 더 커야 한다는 오해. 아닙니다. 되먹임은 보통 마이너스 입력에 겁니다. 어느 쪽이 크냐는 회로에 따라 달라요. 넷째, 요즘은 다 디지털인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는 생각. 아닙니다. 세상의 센서는 죄다 아날로그라서 디지털로 바꾸기 전에 맨 앞에서 반드시 키워줘야 합니다. OP-앰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어봅시다. OP-앰프는 두 입력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되먹임으로
그 넘치는 힘을 길들이는 부품입니다. 혼자 두면 야생마처럼 폭주하지만 출력을 되돌려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면 내가 정한 배율로 얌전하게 일해요. 그리고 그 배율은 값비싼 계산이 아니라 저항 2개의 비율이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5kg에 겨우 2mV였던 로드셀의 속삭임이 저항 2개를 거쳐 로봇이 또렷이 알아듣는 목소리로 바뀌었죠. 바깥 세상의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두뇌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에는 언제나 이 작은 삼각형 하나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회로돼서 삼각형을 보면 아, 여기서 신호를 키우거나 견주는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출퇴근 등하굣길, 짧아도 매일이면 실력이 됩니다. 구독하고 내일 한 조각 더.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